1번 다음 중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재 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번 현재 및 향후 잠재적인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주요 이용자에 해당한다. 3번 감독당국 및 일반 대중도 일반 목적 재무 보고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4번 경영진은 필요한 재무 정보를 기업 내부에서 얻을 수 없으므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 의존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근본적인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 합성과 표현 충실성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번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체의 예측치 또는 예상치를 포함해야 한다. 3번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어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4번 완벽한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자산의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현행원가,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2번 역사적 원가,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이다. 3번 사용가치,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4번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 및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2번 매출 채권에 대해 대손 충당금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한다. 3번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번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기업은 회계정보의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한다. 다음 중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번 요약재무제표를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재무제표는 최소한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포함되었던 제목, 소개 및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3번 최종적인 연차재무제표의 결과는 보고기간 중 몇 번의 중간보고가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다. 4번 중간재무보고서는 요약재무상태표,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표, 요약현금흐름표 및 연차제 무제표에서 요구하는 모든 주석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3일은 단기 중 원자재를 후불 조건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의 원가가 발생하였다. 동매입거래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상에 증가하게 될 재고자산의 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거래 당시의 환율은 골뱅이 1,100원이다. 1번 79만 2천원 2번 87만 2천원 3번 88만 7천원 4번 90만 7천원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는 3일의 자료이다. 3일이 가중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각각의 경우 20X 원년 매출원가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가중평균법 30만원, 선입선출법
27만 5천 원. 2번 가중평균법 27만 5천 원, 선입선출법 27만 2,500원. 3번 가중평균법 25만 원, 선입선출법 27만 5천 원. 4번 가중평균법 30만 원, 선입선출법 27만 2,500원.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선입선출법은 실제 물량의 흐름을 고려하여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2번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와 관계없이 한 회계기간에 계상될 기말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의 금액이 동일하게 산정된다. 3번 가중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할 때 계속기록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번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보고기간 개시일에 기계장치의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돈이 지출되었는데 해당 금액을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해당 지출은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는 것이 회계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동지출을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 회계 처리는 올바르며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한다. 2번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 제거 여부는 그 부분을 분리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3번 동지출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번 동지출이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동지출은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후속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번 재평가모형은 취득일 이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해당 자산금액을 수정하고 당해 공정가치에서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공시한다. 3번 재평가로 인하여 자산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가산한다. 4번 재평가로 인하여 자산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차감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3일은 연구개발을 전담할 연구소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X 원년 1월 1일에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구소는 20X3년 중에 완공될 예정이다. 회사의 차입금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X 원년 자본화할 차입원가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차입금은 모두 만기가 3년 후이고 적수계산 시 월화 계산을 가정한다. 1번 150만 원, 2번 200만 원, 3번 275만 원, 4번 375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2번 내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원가 중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3번 연구 단계가 개발 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라면 무형자산으로 식별할 수 있다. 4번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연구 단계에 해당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3일이 20X 원년 초에 취득한 특허권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특허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잔존 가치는 0원이다. 20X 원년 말 3일의 특허권 장부금액과 관련 손상차손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장부금액 40만 원,
손상차손 2만원. 2번 장부금액 38만원, 손상차손 2만원. 3번 장부금액 40만원, 손상차손 0원. 4번 장부금액 38만원, 손상차손 0원.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다음은 건설회사인 3일의 김 사장과 이 과장이 나눈 대화이다. 다음 중 대화의 주제인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단,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하여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1번, 3일이 이미 다른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상가도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2번, 상가에 대해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감가상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인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번,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상가,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은 상가, 재고자산의 대체 전 장부금액으로 한다. 4번, 상가에 대해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단기매매 목적의 금융자산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2번 지분상품인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른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3번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원래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것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4번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 시 지출된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측정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3일은 20X 원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상각후원가 득정 금융자산을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로 취득하였다. 이 경우 3일의 재무상태표상 상각후원가 득정 금융자산의 20X 원년 말 장부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번 18만 9,300원 2번 19만 2,661원 3번 19만 4,445원 4번 2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2번 매입채무와 미지급법 인세는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3번 현금 및 현금 성자산, 매출채권,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은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4번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는 금융자산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다음 중 지분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계약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100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 2번 100kg의 금의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대가로 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 3번 액면 100억 원의 사채에 대한 상환 대신 1만 주의 주식으로 교환할 계약 4번 100kg의 금의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대가로 주식 1만 주를 인도할 계약.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3일은 20X 원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회사채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동투자사채의 취득과 관련하여 유출될 현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3일은 동투자사채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1번 억 8,647만 9,592원 2번 2억 원 3번 2억 1,426만 6,118원 4번 2억 1,526만 6,118원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B10X 원년 사업을 개시한 3일은 제조상의 결함이나 하자에 대하여 1년간 제품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20X 원년 7월 1일에 판매된 500만 원의 제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견된다면 5만 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30만 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20X 원년 7월 1일에 매출액 500만 원에 대하여 판매된 제품의 80%에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품의 15%는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하고 5%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3일이 20X 원년 말에 인식할 충당부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20X 원년에는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7,500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하였다. 1번 7,500원 2번 15,000원 3번 17,500원 4번 22,5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이익잉여금의 처분 거래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이익준비금의 적립 2번 현금 배당 3번 주식 배당 4번 자기 주식의 취득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다음은 결산일이 12월 31일인 3일의 20X 원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에 관한 정보이다. 20X 원년 말 3일의 기타 폭발 손익루 계획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400만원 2번 700만원 3번 950만원 4번 175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고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으면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한다. 2번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계약 식별 거래 가격 산정 수행 의무 식별 거래 가격을 계약 내 수행 의무의 배분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 인식의 단계를 거친다. 3번 거래 가격 산정 시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도 포함되어야 하며 변동대가, 비현금대가 및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번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즉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 서울은 20X 원년 1월 초 부산에 상품을 할부 판매하고 할부금을 매년 말에 200만 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하였다. 서울이 작성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삼각표가 다음과 같을 때 할부 매출과 관련된 20X 2년 이자 수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번 34만 3,787원 2번 40만 5,612원 3번 49만 3,514원 4번 52만 3,543원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 3일은 건설계약에 대하여 발생원가에 기초하여 진행률을 산정하고 있다. 20X 원년에 계약금액 3만원의 빌딩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20X 원년 말 현재 공사진행률은 25%, 추정 총계약원가는 15,000원이며 20X 2년 말 현재 누적공사 진행률은 60%, 추정 총계약원가는 16,000원이다. 20X 2년에 실제로 발생한 단기 계약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3,750원 2번 850원 3번 9,600원 4번 11,8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건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계약 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번 계약원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 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직접원 감안을 포함한다. 3번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는 수주비의 경우 원가 발생 시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후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로 비용화한다. 4번. 예상되는 하자 보수 원가는 계약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 3일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X 원년 말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205만원, 2번 215만원, 3번 265만원, 4번 295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다음 중 주식기준보상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주식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행사가격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한다. 2번. 가득기간 중 각 회계기간에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은 단기말 인식할 누적보상원가에서 전기말까지 인식한 누적보상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3번. 종업원에게 제공받은 용역보상원가는 부여일 이후 지분상품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4번. 주식 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인식한 보상원가를 환입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다음 중 이연법 인쇄자산 부채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가장 올바르게 수행한 회계 담당자는 누구인가? 1번. 오대리. 난 어제 이연법 인쇄자산 부채를 계산하면서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느라 밤새 한숨도 못 잤어. 2번. 박대리. 이연법 인쇄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맞아. 3번. 이대리. 이연법 인쇄자산 부채 계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차이 발생 시점의 한계세율로 인식했어. 4번. 김대리. 이연법 인쇄자산 부채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와 같은 일시적 차이는 제외하고 영구적 차이만 고려했어.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3일의 과세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X 원년 말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00만 5천원, 2번 110만 5천원, 3번 120만 5천원, 4번 174만 5천원. 정답은 2번입니다. 31번. 회계추정치 변경이란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영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상각방법의 변경, 2번 내용연수의 변경, 3번 잔존가치의 변경, 4번 원가모형을 재평가모형으로 변경.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 3일은 20X 원년 7월 1일 50만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만원의 건물을 취득하고 20X 원년 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그런데 3일은 건물에 내재된 미래경제적 효익에 예상되는 소비 형태의 유의적인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20X 투년 초부터 감가상각 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고 잔존 내용 연수는 3년, 잔존 가치는 없는 것으로 재추정하였다. 20X 투년 말 건물의 장부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하며 건물에 대한 손상차손 누계액은 없다. 1번 12만 5천원, 2번 19만 5천원, 3번 21만원, 4번 23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33번. 3일의 기준 보통 주식수 변동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월할 계산을 가정하며 유상증자 시 시가 이하로 유상증자하지 않았다. 1번 10만 4,500주, 2번 10만 6,750주, 3번 10만 7,500주, 4번 10만 9,250주.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3일은 20X 원년 초에 용산의 주식 25%를 100만 원에 취득하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취득일 현재 용산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400만 원이며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용산은 20X 원년에 당기순이익 80만 원과 기타 포괄이익 10만 원을 보고하였다. 3일이 20X 원년 중에 용산으로부터 중간배당금 5만 원을 수취하였다면 3일이 20X 원년 당기손이익으로 인식할 지분법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8만 5천 원 2번 20만 원 3번 21만 2,500원 4번 22만 5천 원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서울은 관계기업 용산으로부터 배당금 만 원을 수령하였다. 서울이 지분법 회계 처리를 적용할 경우 해당 배당금과 관련하여 수행할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차, 현금 만 원, 대, 배당금 수익 만 원 2번 차, 현금 만 원, 대, 지분법이익 만 원 3번 차, 현금 만 원, 대, 관계기업 투자 주식 만 원 4번 차, 현금 만 원, 대, 이익잉여금 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36번 다음 중 기능통화, 표시통화 및 외화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산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번 외화거래를 보고기간 말에 기능통화로 환산할 때 화폐성 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외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3번 외화거래를 보고기간 말에 기능통화로 환산할 때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기 때문에 외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4번 외화거래를 보고기간 말에 기능통화로 환산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며 외환 차이는 항상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7번 다음 중 파생상품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다. 2번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공정가치나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말한다. 3번 매매 목적의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4번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 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다음 중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리스란 대가와 교환하여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를 말한다. 2번 금융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리스 채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리스료의 현재 가치와 무보증 잔존 가치의 현재 가치를 합한 금액이다. 3번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번 리스 이용자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다른 회계 처리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 현금 흐름표의 작성 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다음 중 현금 흐름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간접법은 현금 흐름을 개별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 현금 흐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번 직접법은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3번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작성하더라도 이자 및 배당금 수취, 이자 지급 및 법인세 납부는 직접 법을 적용한 것처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4번 직접법과 간접법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도 현금 흐름표상의 표시 방법이 다르다. 정답은 3번입니다. 40번 다음은 3일의 이자 수익과 관련된 재무제표 자료이다.
3일에 20X2년 현금 흐름표에 표시될 이자수 취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8만원, 2번 19만원, 3번 20만원, 4번 21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41번 우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기한과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2번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본다. 3번 기간을 일주월견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기간 계산 시 산입한다. 4번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정답은 3번입니다. 42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번 서류는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다. 3번 서류의 송달에 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에 의하나 공시송달 등의 경우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4번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금영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실질과세의 원칙, 2번 근거과세의 원칙, 3번 조세감면 사후관리의 원칙, 4번 신의 성실의 원칙. 정답은 1번입니다. 44번 우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부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3번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번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제출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일 회계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번 법령 또는 정관의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시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3번 신설법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그 설립등기일이 된다. 4번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6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은 배당으로 의제하지 아니한다. 2번 자본감소 등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의제배당 금액으로 한다. 3번 의제배당이란 법인의 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이 일정한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현금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다. 4번 법인의 해산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인해 보유하던 주식 대신 받는 금전 등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식 취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47번 다음 자료는
3일의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된 내역이다. 이 중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200만원, 2번 250만원, 3번 350만원, 4번 40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48번. 다음은 3일의 제23기 지천23년 1월 1일, 기천23년 12월 31일의 인건비 내역이다. 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임원과 직원의 상여금은 급여의 4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본사의 인건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기록하였고 건설본부의 인건비는 당기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과 관련된 것이므로 회계장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하였다. 1번 손금불산입 상여금 한도 초과액 2천만원 상여. 2번 손금불산입 상여금 한도 초과액 3천만원 상여. 3번 손금산입 건설 중인 자산 2천만원 규보 손금불산입 상여금 한도 초과액 2천만원 상여. 4번 손금산입 건설 중인 자산 2천만원 규보 손금불산입 상여금 한도 초과액 3천만원 상여. 정답은 4번입니다. 49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천 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발생주의에 따라 장부상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 입금으로 인정한다. 2번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입금과 손금으로 한다. 3번 부동산의 경우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귀속 시기로 한다. 4번 법인이 잉여금 처분으로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에 산입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50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연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번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자산가액과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여 법인 고유의 목적 사업에 사용할 때까지의 재반 비용을 포함하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한다. 3번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번 세법은 유형 무형 자산의 구분 없이 잔존가액을 0으로 하고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1번. 다음은 3일이 2022년 7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에 관한 자료이다. 동자료를 기초로 제23기 지천23년 1월 1일, 기천23년 12월 31일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5천만원, 2번 억원, 3번 2억원, 4번 3억원. 정답은 3번입니다. 52번. 서울에 위치한 3일은 투자 목적으로 회사 주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3일의 김삼일 대표이사는 자신의 향후회로부터 80억 원의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회사의 건물을 매각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동 제안을 수락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동 건물의 시가는 100억 원이다. 건물을 위의 조건으로 매각할 경우 다음 중 가장 올바른 세무조정은 어느 것인가? 단, 대표이사 향후회는 3일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1번 손금불산입 빚이정기부금 20억 원, 2번 손금불산입 빚이정기부금 10억 원, 3번 손금불산입 질반기부금 10억 원, 4번 세무조정 없음. 정답은 4번입니다. 53번. 다음 중 접대비와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023 사업연도에 접대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접대비는 2023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2번
2023 사업연도에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2024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2024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3번. 현물로 기부한 특례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4번.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는 시가로 평가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54번. 다음 중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와 이에 대한 소득 처분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구분,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소득 처분, 대표자 상여. 2번. 구분,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 상당액, 소득 처분, 대표자 상여. 3번. 구분, 건설자금이자, 소득 처분, 기타 사회 유출. 4번. 구분,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소득 처분, 기타 사회 유출. 정답은 3번입니다. 5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할 때에는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잔액을 대손충당금 손금산 입한도액과 비교하여 계산한다. 2번. 상법, 민법, 더원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결산조정사항이다. 3번.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니다. 4번.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는 설정 대상 채권 금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56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준비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책임준비금. 2번. 손실보전준비금. 3번. 비상위험준비금. 4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정답은 2번입니다. 5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 또는 현물 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번.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 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번. 증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4번.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때.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3일의 제23기 사업연도 지천23년 1월 1일, 지천23년 12월 31일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2억 6,500만원. 2번 2억 7천만원. 3번 2억 7,500만원. 4번 2억 8천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59번. 중소기업인 3일의 당기 지천23년 1월 1일, 기천23년 12월 31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억 원이었다. 세무조정 결과 입금산입 손금불산입 금액은 5천만 원이며 손금산입 리금불산입 금액은 2천만 원이었다. 2월 결손금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3일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914만 원. 2번 2850,000원. 3번 2,123만 원. 4번 2,199만 원. 정답은 4번입니다. 60번. 다음 중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필수적 첨부 서류인 개별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 시 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없다. 4번.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61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 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 배당소득 제외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비록 담세력이 있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2번 일부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된다. 3번 소득세법은 개인의 인적사항이 다르면 부담 능력도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4번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정부의 승인으로 소득세액이 확정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62번 다음 중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번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3번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 4번 배당소득 및 사업소득 정답은 1번입니다. 63번 다음 자료를 보고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 김삼일 씨의 2023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억 9,700만 원 2번 2억 2,400만 원 3번 2억 2,700만 원 4번 2억 3,20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64번 김삼일 씨의 2023년 급여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총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김삼일 씨는 1년 동안 계속 근무하였다. 1번 3,450만 원 2번 3,460만 원 3번 3,510만 원 4번 3,610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6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업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2번 일시적인 문해창작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3번 기타소득 금액, 강연료, 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4번 법인세법상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된 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처분 귀속자의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66번 다음 자료는 거주자 김삼일 씨의 2023년 소득 금액이다. 김삼일 씨의 2023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배당소득에 대한 가산율은 10%이다. 1번 8,100만 원 2번 억 100만 원 3번 억 110만 원 4번 억 16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67번 다음 자료는 거주자 김삼일 씨의 2023년 소득 금액이다. 종합소득산 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다. 1번 1,344만 원 2번 1,956만 원 3번 2,656만 원 4번 3,356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6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의료비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및 연령 조건을 미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비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2번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세액 공제는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의 30%로 한다. 4번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자,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 한 명당 50만 원 이내의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6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번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3번 다른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4번 사업양도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정답은 3번입니다. 7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과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납부한다. 2번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3번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질조사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질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에 의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1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하여 가장 올바르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1번 박 차장,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 이 과장,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박사원, 간접세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국에서만 간접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소비지국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4번 김대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동력은 무채물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2번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면세로 매입한 금액 중에 재매입세 공제 대상은 없다고 가정한다. 1번 30만 5천 원, 2번 40만 5천 원, 3번 45만 5천 원, 4번 50만 5천 원. 정답은 3번입니다. 7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거래 상대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제공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2번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이전하거나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74번 3일은 2023년 12월 20일 제품을 4개월 할부로 인도하고 판매 대금 20만 원을 아래와 같이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회수 약정한 금액과 실제 회수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3년 제2기 확정 신고기간 지천23년 10월 1일, 지천23년 12월 31일에 할부 판매와 관련하여 신고해야 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회수약정액과 회수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다. 1번 2만 5천 원, 2번 5만 원, 3번 17만 5천 원, 4번 20만 원. 정답은 4번입니다. 75번 다음 중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역,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리을. 정답은 3번입니다. 76번 일반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3일은 2023년 3월 3일에 폐업하였다.
폐업 당시의 사업장 내에 잔존하는 재화의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계장치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이다. 1번 3억 1천만 원, 2번 3억 3,500만 원, 3번 4억 500만 원, 4번 4억 4천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77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인 3일의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입 내역이 다 2023년 제2기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적정하게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1번 5천만 원, 2번 5,600만 원, 3번 5,700만 원, 4번 5,900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7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2번 사업자가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보를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한다. 3번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4번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79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23년 4월 1일, 2023년 6월 30일과 관련된 자료이다. 확정신고 시 3일의 가산세를 포함한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달해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1번 125만 원, 2번 130만 원, 3번 155만 원, 4번 16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80번 다음 중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간이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납세 편의와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매출액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간단하게 과세하기 위함이다. 2번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3번 간이과세자란 업종에 관계없이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4번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가 될 수 없다. 정답은 1번입니다. 81번 다음 중 원가회계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대상, 코스트 오브젝트, 이란 원가를 따로 측정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항목을 의미한다. 2번 간접원가를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배분하는 과정을 원가 배분, 코스트 엘러케이션이라고 한다. 3번 원가 행태, 코스트 비헤비어, 란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른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을 의미한다. 4번 원가 집합, 코스트 풀, 이란 원가 대상의 총원가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업시간, 생산량 등으로 원가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82번 다음은 3일의 20X 원년 한 해 동안의 제조원가 자료이다. 3일의 20X 원년 제조원 가명세서상의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6만 원, 2번 6만 4천 원, 3번 6만 8천 원, 4번 7만 원. 정답은 4번입니다. 83번 3일은 보조부문 S1, S2과 제조부문 P1, P2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단계배분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각 부문 간의 용역수수관계와 보조부문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P2에 배분될 보조부문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보조부문원가는 S1, S2의 순으로 배분한다. 1번 92,500원 2번 95,000원 3번 111,250원 4번 125,5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84번 다음 중 원가 배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은 공정성과 공평성에 따라 공통원가를 원가 배분 대상에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기준이다. 2번 수혜 기준은 원가 배분 대상이 공통원가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효익의 크기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배분 기준이다. 3번 인과관계 기준은 원가 대상과 배분 대상 원가 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이다. 4번 부담 능력 기준은 원가 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으로 품질검 사원가를 품질검사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85번 3일은 A와 B의 두 제조 부문이 있으며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의 수선을 할 수 있는 수선 부문을 보조 부문으로 두고 있다. 두 제조 부문이 최대 사용 가능 시간은 A가 4,000시간이고 B가 6,000시간이며 실제로 사용한 수선 시간은 A, B 모두 4,000시간이고 고정원가는 600만원, 변동원가는 400만원이다. 단일 배분율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중 배분율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제조 부문에 의해 배부되는 수선 부문 원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1번 40만원 2번 50만원 3번 60만원 4번 7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86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제조간접원가는 개별 작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번 개별원가 계산은 해당 제품이나 공정으로 직접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원가 계산만 가능하다.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므로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 4번 각 작업별로 원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 자료가 상세하고 복잡하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정답은 1번입니다. 87번 3일은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한다. 20X 원년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A 부문에 대해서는 200%, B 부문에 대해서는 50%이다. 제조지시서 샵04는 20X 원년 중에 시작되어 완성되었으며 원가 발생액은 다음과 같다. 제조지시서 샵04와 관련된 총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7만원 2번 19만원 3번 21만원 4번 27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88번 3일은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위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파악할 때 직접 재료와 가공원가를 혼동한 경우 발생하는 결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기말 제공품 가공원가가 과대 계상된다. 2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 원가가 과대 계상된다. 3번 제품 계정과 제공품 계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4번 단기 완성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과대 계상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89번 3일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당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재료원가 5원, 가공원가 10원이며 당월 중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할 때 3일의 당월에 실제 발생한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42,000원 2번 43,000원 3번 44,000원
4번 45,0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90번의 3일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완성도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재료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2,000단위이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1,500단위이다. 또한 가공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1,800단위이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1,600단위이다.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20%, 2번 40%, 3번 60%, 4번 80%. 정답은 2번입니다. 91번 다음 중 표준원가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예외에 의한 관리는 책임을 명확히 하여 종업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다. 2번 관리 목적상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원가 항목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3번 원가 통제를 포함한 표준원가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도 원가 감소를 유도할 수는 없다. 4번 표준원가와 실제 발생원가의 차이 분석 시 중요한 불리한 차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유리한 차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2번 다음 중 차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공개, 2번 1개, 3번 2개, 4번 3개. 정답은 4번입니다. 93번 3일의 생산 및 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단, 직접 재료 원가의 가격 차이를 사용 시점에 분리한다. 1번 직접 재료 원가 표준 원가는 99,000원이다. 2번 직접 재료 원가 실제 원가는 92,400원이다. 3번 직접 재료 원가 가격 차이는 7,040원 유리하게 나타난다. 4번 직접 재료 원가 능률 차이는 6,600원 불리하게 나타난다. 정답은 2번입니다. 94번 3일의 20X 원년 4월 직접 노무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 노무원가 가격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3,000원 분리, 2번 3,000원 유리, 3번 3,075원 분리, 4번 3,075원 유리. 정답은 1번입니다. 95번 다음 중 표준원가의 차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의 기준조업도를 최대 생산가능조업도로 할 경우 불리한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2번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 발생액과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의 차이를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차이라고 한다. 3번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에 의한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과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의 차이를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 차이라고 한다. 4번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활동의 능률적인 관리를 통해 발생액을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고정제조간접원가 능률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96번 다음 중 초변동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초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위당 현금 창출 공원이익의 판매 수량을 곱하고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번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이 감소되므로 재고자산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3번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제조간접원가에 포함되는 혼합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4번 변동원가 계산제도와 마찬가지로 원가 회피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97번 다음 설명 중 변동원가 계산제도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기역, 2번 이은, 디귿,
3번 기역, 이은, 디귿. 4번 이은, 리을. 정답은 4번입니다. 98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3일의 전보원가 계산에 따른 매출 총이익, 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공원이익, 초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을 각각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어느 것인가? 기초제품과 기말제품은 없으며 3일은 당기만 개를 생산하여 전량 판매하였다.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은 1,500원이다. 1번 전보원가 계산 매출 총이익 1,230만원, 변동원가 계산 공원이익 1,230만원, 초변동원가 계산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1,400만원. 2번 전보원가 계산 매출 총이익 1,230만원, 변동원가 계산 공원이익 1,230만원, 초변동원가 계산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1,280만원. 3번 전보원가 계산 매출 총이익 1,180만원, 변동원가 계산 공원이익 1,200만원, 초변동원가 계산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1,400만원. 4번 전보원가 계산 매출 총이익 1,180만원, 변동원가 계산 공원이익 1,200만원, 초변동원가 계산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1,28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99번 3일의 원가 관련 자료를 기초로 전보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50만원, 2번 350만원, 3번 650만원, 4번 95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100번 3일의 6월 중 영업자료는 아래와 같다. 전보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1,000원 더 클 경우 6월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고자산은 평균법으로 평가한다. 1번 84,000원, 2번 9만원, 3번 93,000원, 4번 105,0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101번 다음 중 활동기준원가 계산, 데이비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활동 분석과 원가 동인의 파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2번 활동기준원가 계산을 통해 산출된 정보는 원가 계산뿐만 아니라 관리회계의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 3번 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활동은 분석이 가능하나 고객이나 서비스 등의 원가 대상에 대해서는 활동 분석이 불가능하여 활동기준원가 계산을 적용할 수 없다. 4번 각 활동별로 적절한 배부 기준을 사용하여 원가를 배부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제품별로 추적 불가능하던 제조간접원가도 개별 제품에 추적 가능한 직접원가로 인식되어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해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2번에 3일의 과거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총제조간접원가를 추정한 원가 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단, 조업 또는 기계시간이다. 1번 20만은 총고정원가 추정치를 의미한다. 2번 X는 기계시간을 의미한다. 3번 38은 기계시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의미한다. 4번 조업도가 1000기계시간일 경우 총제조간접비는 23만 8천원으로 추정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3번 다음 중 CVP 분석에 필요한 가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분석 방법이다. 2번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3번 제품의 종류가 복수인 경우에는 판매량 변화에 따라 매출의 배합이 변동한다. 4번 판매량만큼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의 변화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4번 다음 중 영업레버리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영업레버리지란 고정원가로 인하여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더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2번 영업레버리지는 영업레버리지도로 측정하는데
영업 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3번,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다는 것은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4번,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 근처에서 가장 크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작아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5번 3일은 회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로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0원이며 단위당 변동원가는 60원이 다 연간 고정원가는 5만 원이며 단기에 만원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단, 세금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공헌이익률은 40%이다. 2번, 단위당 공헌이익은 40원이다. 3번,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0만 원이다. 4번,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면 15만 원의 매출을 달성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6번 다음 중 단위당 판매 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가 불변이고 총고정원가가 감소할 경우 가장 옳은 것은 1번, 공헌이익이 감소한다. 2번, 공헌이익이 증가한다. 3번,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증가한다. 4번,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감소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7번 다음 중 3일의 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구매팀장,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원유 가격이 크게 떨어져 3일의 구매원가 하락으로 이어지자 구매팀장의 임금을 인상하였다. 2번, 영업부장, 3일의 영업부장은 기말에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대리점으로 밀어내기식 매출을 감행하여 매출액을 무려 120% 인상시키는 공로를 세워 이사로 승진하였다. 3번, 부산공장장, 태풍의 피해로 부산공장 가동이 10여일간 중단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은 3일은 그 책임을 물어 공장장을 해고하였다. 4번, 채권회수팀장, 채권회수율과 고객관계, 고객불만 전화의 횟수로 측정에 의하여 성과평가를 받아들며 자체적으로 매너교육을 실시하여 채권회수율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고객불만 전화를 크게 감소시켜 좋은 성과평가 점수를 얻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8번 다음 중 효율적인 성과평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성과평가는 객관적인 결과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종업원의 만족도나 동기부여 등 주관적인 요소는 성과평가 시 냉정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2번, 성과평가치의 성과측정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번, 적시성과 경제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4번, 각 책임 중심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9번 다음은 3일의 20X 원년 이익 중심점의 통제 책임이 있는 A사업부의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이다. A사업부의 성과평가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이익은 얼마인가? 1번, 100만 원. 2번, 200만 원. 3번, 250만 원. 4번, 300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110번 3일은 A와 B의 두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예산에 의하면 제품 A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10원이고 제품 B의 공헌이익은 5원이다. 20X 원년의 예산 매출 수량은 제품 A가 800단위, 제품 B는 1200단위로 총 2000단위였다. 그러나 실제 매출 수량은 제품 A가 500단위, 제품 B가 2000단위로 총 2500단위였다. 3일의 20X 원년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1번, 매출 배합 차이 2,500원 유리, 매출 수량 차이 3,500원 분리. 2번, 매출 배합 차이 2,500원 분리, 매출 수량 차이 3,500원 유리. 3번, 매출 배합 차이 3,000원 유리, 매출 수량 차이 2,000원 분리. 4번, 매출 배합 차이 3,000원 분리, 매출 수량 차이 2,000원 유리. 정답은 2번입니다.
111번. 다음은 3일의 A와 B의 두 개의 사업부와 관련한 성과평가 자료이다. 다음 중 3일의 투자 수익률과 자녀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최저 필수 수익률은 4%임. 1번. A 사업부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9.25%이며 B 사업부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8.75%이다. 2번. A 사업부의 투자 수익률은 15%이며 B 사업부의 투자 수익률은 20%이다. 3번. 이 사업부의 영업자산 회전율은 3회이며 B 사업부의 영업자산 회전율은 2회이다. 4번. 이 사업부의 자녀이익은 16억 원이며 B 사업부의 자녀이익은 20억 원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2번. 3일이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구입할 것인지의 의사결정 시 고려할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당의 의사결정에 따라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는 관련 원가가 아니다. 2번. 고정원가가 당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발생한다면 고정원가도 관련 원가이다. 3번. 기존 설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도 관련 원가이다. 4번. 회피 가능 고정원가가 외부 구입 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자가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3번. 선박 제조회사인 3일은 소형 모터를 자가 제조하고 있다. 소형 모터 10,000개를 자가 제조하는 경우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외부 회사에서 3일의 소형 모터 10,000개를 단위당 16건에 공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3일이 외부 업체의 공급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소형 모터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던 특수기계는 다른 용도로 사용 및 처분이 불가능하며 소형 모터에 배부된 공통제조 간접 원가의 20%를 절감할 수 있다. 3일이 외부 업체의 공급 제안을 수용한다면 자가 제조하는 것보다 얼마나 유리 또는 불리한가? 1번 3만원 불리, 2번 3만원 유리, 3번 4만원 불리, 4번 4만원 유리. 정답은 1번입니다. 114번. 3일의 프로젝트 A에 대한 매출액은 100만원, 변동원가는 40만원이고 고정원가는 50만원이다. 고정원가 중 20만원은 프로젝트 A를 포기하더라도 계속하여 발생하는 금액이다. 만약 3일이 프로젝트 A를 포기한다면 회사의 순이익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1번 10만원 감소, 2번 10만원 증가, 3번 30만원 감소, 4번 30만원 증가. 정답은 3번입니다. 115번. 3일의 부품 생산 부분은 최대 생산량인 36만 단위를 생산하여 외부 시장에 전량 판매하고 있다. 부품 생산 부분의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고정비는 최대 생산량 36만 단위 기준의 수치이다. 부품 생산 부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내부 대체를 허용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 대체 가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내부 대체에 대해서는 변동 판매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1번 58원, 2번 66원, 3번 90원, 4번 92원. 정답은 4번입니다. 116번. 다음 중 자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의 차이를 순현금 흐름이라 한다. 2번 현금 흐름의 추정 시에는 이자 비용이 전혀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한다. 3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금의 유출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차감한 후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4번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의 절약분인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는 현금 흐름을 파악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7번. 3일은 내용 연수가 3년인 기계장치에 5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현금 운영비를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사의 자본 비용은 12%라고 할 때 3일의 신규 기계장치 투자에 대한 수년제 가치 (ZNPV)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현금 운영비의 감소 효과는 매년 말에 발생하며 법인세 및 잔존 가치는 없다고 가정한다. 1번 65만 원, 2번 99만 원, 3번 149만 원, 4번 209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118번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회수기간법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가장 옳은 것은 1번 기계 A를 구입한다. 2번 기계 B를 구입한다. 3번 둘 중 어떤 것을 구입해도 관계없다. 4번 기계 A, B 모두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구입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9번 다음 중 신제품 출시 초기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얻기 위한 가격 정책으로 초기 시장 진입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가격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약탈 가격, 2번 입찰 가격, 3번 상층 흡수 가격, 4번 시장 침투 가격. 정답은 4번입니다. 120번 프린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3일의 품질원가와 관련한 정보이다. 외부 실패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3,000원, 2번 7,000원, 3번 9,000원, 4번 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